기다리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해양수산 R&D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정책개발실장 맡고 있는 백상규라고 합니다. 예, 사업 설명회, 본부처 사업 설명회 중에 저희 해양수산부가 오늘 제일 마지막 시간에 배정을 받았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략 제가 오늘 일정하고 일정에 관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2015년도 해양수산 R&D 중점 추진 방향, 그 다음에 해양수산 R&D 기술 수요 조사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15년도 해양수산 R&D 중에 신규 과제에 대한 소개를 중점적으로 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특히 신규 과제 소개 중에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준비한 사업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실용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의 대표적인 사업이 미래해양 산업기술개발 사업, 그 다음에 해양수산 실용화 기술개발 및 수산물 유통 가공 기술개발 사업,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사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양수산 R&D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최근에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사업 설명회를 마칠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2015년도 해양수산 R&D 중점 추진 방향에 관해서 해양수산부 연구개발팀의 오영록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연구개발팀의 오영록입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또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렇게 사업 설명회 들으시느라 많이 또 지루하실 것 같은데, 또 저희가 마지막 시간이라서 6시 30분까지 시간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그래도 6시 30분 전에 꼭 끝낼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양수산 R&D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이제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이라는 걸 수립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국토해양부 시절에 해양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R&D 로드맵이 있었고, 수산 부분은 이제 농림수산부 시절에 만든 수산 부분이 따로따로 돼 있었는데, 해양수산부 출범하면서 통합 해양과 수산을 통합한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겠다 해서 13년부터 저희가 작업을 해가지고 작년 4월 달에 로드맵이 수립이 됐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목표와 3대 전략입니다. 3대 전략은 이제 해양 영토 주권 강화 및 해양 경제 영토 확대, 그리고 신산업 육성, 그리고 국민 행복 해양 경관 창조라는 요 세 가지 전략하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R&D 사업들을 이 세 가지 범주에서 그룹핑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해양 영토 주권 강화나 해양 경제 영토 확대에는 해양 과학 조사나 예보 역량 강화, 그리고 극지 연구, 국제 협력 연구 사업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 육성에는 해양 자원, 에너지 개발, 그리고 장비 개발, 그리고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와 관련된 연구 개발 사업들, 그리고 항만 해운 물류 기능의 고도화에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행복 해양 공간 창조에는 해양 환경 개선, 그리고 연안 재해 저감, 그리고 해양 교통 안전에 관련된 과제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R&D 중장기 로드맵은 저희 진흥원 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브로셔로 만든 거를 PDF로 파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R&D 투자 방향입니다. 먼저 이 국가 전략 분야라는 이 표현은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나 창조경제 같은 이제 주요 국정 아젠다에 우리 해양수산 R&D도 이제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140대 국정과제에서 해수부에서 단독 주관으로 하고 있는 과제는 이 해양산업의 미래산업화 11번 과제랑 해양환경보전이 95번 과제 두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관 과제는 영세운송업 성진화, 그리고 항공해양교통, 안전체계 선진화 이런 것들이 공동주관 과제로 있고, 또 13개 협업과제로 국정과제가 같이 관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미래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계획 안에도 해양 바이오나 플랜트, 이런 관측 위성, 레저에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 주요 아젠다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예산에 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서 좀 많은 좀 그 재난재해 좀 안타까운 사고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R&D가 이러한 그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R&D가 약간 이런 그좀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 좀 요즘 그 시대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난재해와 관련된 예산이 한 814억 원 정도 배정이 됐는데요. 작년 대비 한 20% 정도 증가한 금액이고요. 세부적으로는 뭐 해양사고 예방 시스템이라든지 뭐 무인선 개발, 해저 로봇 이런 군안 장비들을 개발하는 사업들, 그리고 유료 오염, 뭐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위험 유해 물질 발생했을 때 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그리고 연안 침식 대응 기술, 그리고 뭐 항만 방제 기능 강화 이러한 그 사업들이 그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이제 사고도 이제 4월 16일에 있다 보니까 아마 15년도에 이런 안전 관련된 신규 예산이 좀 반영되기에는 조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신규 과제가 반영되려면은 기획 연구를 거쳐서 기획 연구 보고서가 같이 첨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제 금액이 증액된 거는 기존 과제들에 이러한 과제들이 있었던 거에서 금액이 좀 많이 좀 태워져 있는 측면이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신규 과제들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기획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 중에서도 뭐 어떤 뭐 수중 다이버들의 어떤 첨단 장비를 군안 장비를 개발하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해무 예보 경보 기술 개발, 그리고 뭐 항법 장치에 관련된 기술 개발, 그리고 항만 어항의 내진 설계 기준에 관련된 그 과제들이 기획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신규 과제로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R&D 중장기 계획상에 그 저희가 작년에 수립한 R&D 중장기 계획상에 해양수산 분야에서 유망한 70개 그 중점 기술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기에 좀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퀵인 기술 20개를 우선적으로 또 선정을 해놔서 이런 기술에 관련된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좀 예산을 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R&D 지원 기반 강화 내용은 이제 R&D가 추진되는 뭐 기획, 관리, 평가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이런 프로세스 과정에서 좀 더 그 효율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기획 단계에서는 사실 R&D 과제들이 잘 진행이 되려면 처음에 기획 보고서가 나오는 그 단계부터 짜임새 있게 이제 보고서가 나와줘야지 그거에 이제 근거가 돼가지고 RFP도 도출이 되고 연구가 잘 진행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획 연구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또 사전 기획 연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 예타가 진행되는 이제 그 전 과정에서 원활하게 잘 그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그 뭐 부처와 뭐 진흥원, 연구기관 그리고 따로 또 별도의 또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예타 사업별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내비게이션이랑 신자산어보 사업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예타를 준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단계에서는 저희가 뭐 그 미래부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불필요하게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없애고자 사업 재공고 기간이라든지 이의 신청 기간 같은 거는 저희가 조금 효율적으로 단축을 했었고요. 그리고 단연도 협약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 명부를 확대하고 그 평가위원 자동 출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 명부 확대는 이제 그 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각종 해양수산 이쪽 분야에서 그 전문가분들의 그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좀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측면에서는 이제
기존의 이제 평가 지표들을 좀 더 세분하고 또 질적 성과 지표를 도입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평가 결과에서 약간 점수가 좀 부족한 과제들은 그 현장에 직접 나가서 평가를 하는 그 현장 평가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R&D 성과 활용 촉진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 부에서도 작년부터 가장 크게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간의 이쪽 해양 부분의 R&D라는 게 좀 돈은 많이 투입이 되면서도 약간 원천 기술 개발이라는 그쪽에만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던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산업화할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아무래도 좀 다른 부처보다 조금 좀 부족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라는 행사도 가졌었고요. 이때는 R&D 사업뿐만 아니라 비R&D 사업까지 전부 저희가 총망라를 해가지고 유망산업 15개에 대해서 그 유망 산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 포스트 R&D 사업들도 이런 단순히 그런 작년에 했었던 설명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부처에서 이런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그 30억 그 신규 예산을 반영이 돼서 그 금년에 새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마 뒤에서 신규 과제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그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그 본격적으로 추진은 못하고 있지만 그 이런 사업화 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건 이제 진흥원 자체 사업으로 소규모로 시작은 하고 있지만 좀 더 내년부터는 부처에서 예산을 더 태워서 또 사업을 좀 크게 좀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화 전담기관 육성 등도 이제 아직은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게끔 지금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촉진 기반 강화에 나와 있는 이런 신기술 인증 제도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기술 평가 체계 구축, 그리고 지식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 다른 부처 같은 경우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처가 이제 새로 생기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그래서 그간에 이제 그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왔고 또 필요한 예산이 이런 걸 또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바로바로 진행이 안 돼서 조금 늦어진 감은 있는데 금년에는 신기술 인증제도도 시범 사업이 지금 1월 30일까지 아마 공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평가 체계 구축도 금년 중에 시행을 할 계획이고 그 R&D 지식 정보 시스템 오프리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금년 중에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5년도 R&D 사업별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세 개지 전략하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사업 개수로는 총 20개 3천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 사업 안에 내역 사업으로는 약 50개 정도, 그리고 실제 R&D 사업이 시행이 되는 세부 과제 단위로는 한 12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그래도 제일 관심이 가지실 만한 신규 과제는 한 3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해양 영토 주권 강화민 해양 경제 영토 확대 분야는 세부 사업 구성들이 뭐 예산 금액으로 어떻게 비중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작년과 비교해 보면은 조금 금액은 감소해서 946억 원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극 그 장보고기지 건설 사업 예산이 이제 종료가 됐고 작년에 종료가 됐고 그리고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 1단계가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인프라 관련된 비용 금액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한 946억 원이고요. 두 번째 해양수산산업 육상 분야는 여기는 이제 작년보다 한 16.6% 정도 증가한 1,638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유통가공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기술사업화 신규 예산 그리고 해양 장비 쪽에 신규 과제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플랜트나 수중 건설 로봇 이런 기존 사업들의 연차 금액이 좀 증가가 돼가지고 작년보다 많이 증가된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복 해양 공간 창조 파트는 작년보다 1.9% 증가한 442억 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큰 차이는 없고요. 그 해양수산 환경기술이랑 CCS 기술 개발의 연차 소요 금액이 조금 증가가 돼가지고 1.9% 정도 증가된 금액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전반적인 해양수산부의 R&D 그 사업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에서 그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그 과학기술진흥원에서 그 세부 사업별로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미래전략실을 맡고 있는 최상선입니다. 별도로 사회자분이 뭐 소개 안 한다고 그래서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기술 수요 조사 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분들은 뭐 간단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처음에 이제 R&D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시거나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아이템, 머릿속에만 있는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내지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좀 끌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갖고 계신데 방법을 잘 모르시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기술 수요 조사 파트를 만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R&D 사업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정부에서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연구하실 분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연구 현장 내지는 뭐 연구소 뭐 여러 군데에서 또는 뭐 개인적으로도 고민하시고 하는 그런 어떤 기술에 대해서 늘 평상시에도 관심을 갖고 이 연구 개발을 위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는 좀 많이 오픈을 하고 소통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서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진흥원에서 올해 2015년에 관리해야 될 대상 R&D 사업 전체 규모가 3천억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동안 해양수산부의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지정해서 왔던 그런 지정 과제들 이외에 자유롭게 응모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 어떤 저변에는 이런 기술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요 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반복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목적은 연구 현장에서 갖고 계신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외부로 좀 띄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과연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고,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점점 더 좀 키워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사실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발전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실용화라든가 산업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술 수요 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하면 온라인 조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새는 뭐 PC 환경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디서든 저희 원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 또 저희가 이 연중 기술 수요 조사에 대한 내용을 열어놓고 있는데 언제든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원에 들어오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는 그 순서대로 올려놓으시면 일정 시점이 됐을 때 저희가 그거를 다 이제 모아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집중적으로 2월에 집중적으로 좀 기술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제가 맡고 있는 미래전략실이 기획 부분도 맡고 있지만 예산 부분도 맡고 있는데, 예산을 받으러 작업을 하러 가다 보면 자꾸 이제 늦어지고 예산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왜
계획은 잡아놓고 빨리빨리 집행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통 저희가 온라인 조사 한 5월경쯤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월 달부터 바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 홈페이지 보시면 좋겠고요. 또 집중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하는 기간 중에 저희가 오프라인도 병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한 6군데 정도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면으로 설명은 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좀 와서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랬을 때 물론 그분한테 가서 기술 수요 조사서를 받아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설명을 듣고 오면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분류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조사도 일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많이 불러주신다고 다 갈 수 있는 그 인력이나 시간은 사실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역별로 묶어서 움직이는 그 타임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 기술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를 거쳐서 본 과제까지 신규 과제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여러 분들이 내주신 그런 그 일반적인 전체 그 기술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매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재해 쪽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라든가 이런 어떤 동향, 기술 개발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자료로 활용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뭐 공무원이나 이런 어떤 저희 같은 기관에서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앉아서 그냥 책자 보고 어떤 동향 파악하고 뭐 이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돼서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또 현장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월 달에 공고가 나가게 되면 일정 공고와 함께 접수를 같이 이제 열게 되는데요. 우리원 홈페이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NTIS 홈페이지라고 있습니다. 그 뭐 포털 사이트에 NTIS라고만 쳐도 이게 어떤 건지 뜨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를 금방 방문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공고문이 같이 게시가 되고 저희 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하시게 되고 공고 및 접수 기간 중에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인 조사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가로로 뭐 필요시라고 말씀을 해놨는데 역시 이것도 역시 수요가 있으면 저희 쪽에서 별도로 시간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가 완료가 되고 나면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저희가 집중 조사는 하지만 그 전에도 상시로 열어놨기 때문에 그 앞단에 계속 열어놔서 접수돼 있던 것까지 집중 수요 조사 기간에 들어온 거랑 합쳐지게 돼서 저희가 일단 선을 긋게 되면 마감을 하게 되면 이후에도 물론 뭐 계속 접수는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일단 거기까지 마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전 검토를 먼저 합니다. 기술 분류 체계가 제대로 표시를 하셨는지 또는 기존에 있는 기술인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중복성을 한번 검토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좀 걸러지고 난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게 추진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떤 타당성을 좀 부여받게 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기획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기획연구 선정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기획과제를 공고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 뚝뚝 잘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 수요 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 수요 조사를 하고 나서 과제까지 연결되는 그 일련의 과정은 지금 그림에서 가운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기술 수요 조사가 끝나고 여기서 아이템이 좋게 선정이 돼서 반영이 되면 기획 연구라는 걸 해야 되고요. 본 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예산을 받고 이제 본 과제로 넘어가게 되죠. 왜 굳이 그럼 기획 연구를 해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앞서 우리 기획연구 할 때도 또 기획연구 앞에 사전 기획연구라는 것도 또 게이트를 또 뒀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연구가 정말 충실하게 되지 않으면 뒤에 본과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우왕좌왕하거나 여러 그 의견들 이런 걸로 해서 연구가 방향을 못 잡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금은 투입이 됐는데 좋은 성과를 못 내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기획연구를 굉장히 좀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앞단에서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신규 과제가 새로 생기기 위한 가장 앞단에 있는 부분이 기술 수요 조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여기다 갖다 제시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게이트가 바로 여기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원 홈페이지입니다. www.kimst.re.kr 들어가시면 됩니다. 연구기관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리서치 R을 쓰는데요. CO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포털 사이트에 저희 원 이름을 쓰셔도 되고
킴스트라고 치셔도 저희 원이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예전에 해양연구원이었던 기관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다 보니까 그냥 앞단만 생각하시고 키오스트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거는 조금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 자랑을 좀 하면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해양수산 분야의 모든 R&D 신규과제 공고는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NTIAS나 해양수산 분야니까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도 있겠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R&D만 찾아가시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R&D 하나만 찾겠다라고 한다는 우리 기관에 오시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또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여기다 다 올려놓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러의 메뉴 형태로 배너 형태로 넣어놨는데 해양과학기술 수요조사라는 내용이 하단에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접속 주소는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pms.kimst.re.kr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바로 R&D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고 통합관리 시스템 들어가게 되면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을 하게 돼 있는데 로그인을 하시기 전에 어느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회원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회원 가입하시는데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명 개인이 맞는지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또 어느 기관 소속인지 어느 회사 소속인지 정도 또 어느 분야의 과학자이신 정도만 파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많이 요구하지 않고요. 또 한번 로그인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저희랑 좋은 인연이 돼서 과제를 진행하시게 될 때 그 로그인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로그인 하셔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수요조사라는 부분에서 밑에 이제 쭉 창이 뜨거든요. 그때 이제 수요조사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관리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수요조사 맨 왼쪽에 있는 걸 찾으셔서 클릭을 하시면 수요조사 등록, 수요조사 조회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등록을 먼저 클릭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1번이라고 한 묶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내용은 앞서 로그인 하시기 전에 회원 가입하셨을 때 정보가 그대로 와서 그냥 바로 반영이 됩니다. 본인 거기 때문에 뭐 따로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나는 로그인할 때 그 회원 가입할 때 넣었던 정보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기는 원치 않는다고 하시면 회원 정보를 수정해 갖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수정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 수요 조사 뒤에 이제 다시 저희가 양식이나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앞단에 기술 수요 조사라는 보고서를 내시기 전에 맨 앞단에 겉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부분이. 그래서 제한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000바이트 내외의 간략한 요약문 정도를 타이핑을 하시면 좋겠고요. 밑에 뭐 과학기술 분류 체계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소요 인력이라든가 연구기간 그냥 본인이 판단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전문가들이 다 검토해서 그게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결정이 될 텐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200억이라고 생각하시고 넣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편안하게 넣으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오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넘어가게 되면 계속 순서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기술 수요 조사의 파일이 뜨는 그런 조만한 그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요. 거기에 이제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수요 조사 양식을 거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총 6페이지의 기술 수요 조사 양식이 뜨게 되는데 6페이지 전체가 다 양식이냐? 앞에 2페이지만 양식이고요. 세 번째 페이지는 작성 요령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뒤에 2페이지 이상 조금 걸쳐 있는 부분은 앞서 그 네모에 넣어야 되는 과학기술 분류 부분을 저희가 이미 분류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하는 기술이 과학기술에 어디 기술 분류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걸 틀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시 분류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막 넣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나는 이게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환경이라고 넣으셔야 됩니다. 엉뚱하게 뭐 자원 뭐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분류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걸 하시고 저장, 제출 넣으시면 되는데 일단 저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글로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파일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붙여 놓으셔야 이제 이게 제출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출이라는 걸 넣게 되면 이제 최종 제출이 되는데 최종 제출 내지 마시고 일단은 저장까지만 해 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뒷단에 가서
이제 조회를 하시면 본인이 낸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낸 기술명이라든가 이런 게 쭉 뜨는데 이제 그걸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2개를 내셔도 되고 3개를 내셔도 되는데 그 중에 나 A라는 거는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냈는데 이 말을 내면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못 알아들을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말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다시 클릭하셔서 밑에 조만한 그 명령 키들 있죠? 수정, 삭제, 제출, 목록. 다시 목록으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선택하셔서 정리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집중적으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는 그 기간 중에 일단 뭐 올려놓고 그 중간에 언제든지 저희가 마감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됐어 이 정도면은 내 마음에 드는 기술 수요 조사서가 됐어라고 판단이 되고 안심이 되시면 그때 이제 저희 쪽에 업로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삭제를 하기도 이 컴퓨터 환경에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자유롭지 못하셔가지고 뭐 삭제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되게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뭐 이거는 사실 저희 일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비슷한 거라도 또 내십시오. 다른 걸로 다른 내용으로 내셔도 됩니다. 그거는 좀 편법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저희 쪽에 최대한 좀 많이 기술을 내 주셔야 어떤 식으로든 이 신규 과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술 수요 조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아이디어 발굴이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기술 수요 조사라는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제 신규 과제의 어떤 아이템들을 그동안 만들어 오고 또 활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해양수산부가 이제 예전에 국토해양부에 있다가 또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산이 또 따로 가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이제 해양수산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이 되고 나서 작년에 크게 해양수산 과학기술 대전도 한번 열었고 그에 앞서서 상당 부분 좀 해양수산 분야를 좀 많이 키우고자 노력을 했는데 아주 안타까운 큰 사고가 한번 있는 바람에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힘을 아껴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 좀 많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와중에도 저희가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이라고 해서 그동안 연구 현장에 계시거나 이런 어떤 기성세대들만을 위한 어떤 기술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했다 그러면 과학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일반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약 한 달 정도 공모 기간을 거쳤는데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개수로는 총 190개가 넘어 약 한 200개 가까운 아이디어가 접수가 됐고 중복이나 이런 거 걷어내고 순수하게 이제 아이디어로 제안된 내용을 보니까 140개 정도의 아이디어가 제안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되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군데 해양수산부 장관상 2명, 그다음에 저희 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상 2명에서 총 4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요. 1등은 뭐 5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큰 금액도 또 드렸고 또한 고무적인 일은 1등 대상을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조금 더 다듬고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서 저희가 신규 과제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셔서 상금 받아가시고 혜택 보시는 것도 좋고 또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기획연구까지 그냥 아이디어 공모전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하나의 창구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약 한 4월경쯤 진행을 할 예정을 갖고 있는데 약간의 일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전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원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조직도상에 다 이름이라든가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산업연구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소개드릴 부분은 이제 2015년도 올해 이제 해양수산 R&D 분야에서 어떤 과제가 이제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요. 앞에서도 이제 부처에서 말씀하셨고 이제 기획부에도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점 추진 분야라든지 이런 기획들을 통해서 해양수산 분야 R&D가 어떤 신규 과제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분야인데요. 미래해양 기술개발 사업, 그다음에 수산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수산물 유통가공 기술개발 사업, 그다음에 기타 사업 순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산업화 관련된 과제들에 대해서 이제 중점 투자를 하고 있고 추진도 쪽으로도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부의 산업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미래해양 산업기술개발 사업, 그다음에 수산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기타 이제 지정 공모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해양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만 보셔도 어떤 사업인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양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고부가 가치 실용화 기술 개발 및 해양수산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양수산 중견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안에는 내역 사업이 네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크게 미래해양 기술 개발, 그다음에 미래해양 중소 벤처 지원 사업, 그다음에 해양수산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해양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 분야의 그 글로벌 시장을 창출을 하고 선점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해양 중소벤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 분야의 단기에 실용화,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용화 기술을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해양수산 분야의 R&D 성과 특화라든지 이런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고 계신 그런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년도 추진 방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그 사업화 역량들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해양수산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내역 사업으로 추가를 했고요. 약 한 30억 원 정도로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규 과제 선정을 할 때 다른 사업들과는 다르게 내역 사업별로 목적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맞춤형 평가 지표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제한된 기술의 그 유사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선정 평가 시에 저희가 선행 특허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선정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 중심의 이제 R&D 과제 관리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만약에 이제 선정이 되신 과제가 있으시다면은 저희가 이제 문제 해결, 컨설팅이라든지 그 목적 달성 점검 위주로 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역 사업별 총괄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미래해양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응용부터 개발까지의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5년도 신규 예산은 약 한 2.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원 과제 수는 약 1개 내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총 연구 기간은 3년에 과제당 그 총 연구비를 3억으로 지원 규모를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신규로 지원해 드릴 예산은 24.9억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과제 수는 한 12개 정도 되고요. 총 연구 기간은 2년 내에 과제당 총 5억 이내로 저희가 그 지원 규모를 지금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두 가지 유형인데요. 사업화 기술개발 사업이 있고 융복합 제품 시장 검증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화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25억 정도, 그다음 지원 과제는 4개, 그다음에 총 연구 기간은 2년이고 과제당 한 20억, 총 20억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융복합 제품 시장 검증 사업 같은 경우에는 5.5억 정도로 지금 신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지원 과제 수는 9개 정도, 그다음에 총 연구 기간은 2년에 과제당 약 2억 규모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 사업별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해양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혁신적이고 산업의 이제 활용도가 높아서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하거나 새로운 산업군 또는 그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 분야로 저희가 지원 분야를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올해부터 이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좀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항은 좀 뒤에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저희 그 해양수산 R&D 그 연구개발사 운영규정 제4조에 해당되는 기관이시면 다 이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이 이제 연구기관으로 참여하신 경우에는 기업부서 연구소라든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가지고 계셔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이제 선정평가 시 이제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이제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이라든지 연구개발 계획의 창의성, 그다음에 연구 책임자의 연구 역량과 연구 윤리 수준 등을 이제 평가 항목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미래양 그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혁신도약형 기술개발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약형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 또는 이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이 되신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을 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최종 평가는 물론 이제 결과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평가를 실시하고, 만약에 최종 평가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라는 이제 판정이 내려지면은 저희가 현장 수행 실태 점검을 나가서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뭐 감점 부여라든지 참여 제한이라든지 사업비 환수라든지 이런 이제 불이익들이 이제 면제되는 그런 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 지원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해양 관련된 중소벤처 기업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에 대해서 이제 조기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이라거나 기술적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실용화가 높은 기술 분야로 저희가 분야를 설정을 했습니다. 15년도에는 저희가 그 심층수 관련된 부분에 그 부처에서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한 5억 정도 좀 지원할 예정이고요. 기타 해양 분야에 24억 4천 정도 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 명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신청 자격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이제 기업이 되시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시면은 기업부설 연구소라든지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으셔야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일단 이제 조기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기술성과 사업성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업화 기술개발 사업은 이제 해양수산 분야에 개발된 기술 중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 분야로 하나의 기술 지원 분야가 있고요. 또한 그 융복합 제품 시장 검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제품을 신뢰성을 검증 지원을 통해서 사업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한 분야로 저희가 좀 지원 분야를 설정을 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앞서 말씀드린 중소벤처 지원 사업과 조금 틀리죠. 중소 중견기업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 기본보유라든지 중견기업 성장 촉진법 관련된 조항들을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업부설 연구소라든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필히 보유를 하고 계셔야 신청 자격이 있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이제 연구개발 목표가 타당하냐라는 거와 연구 내용 및 방법이 합리적인지라는 거 내용, 그 다음에 성과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활용 방안 등으로 이제 주요 평가 항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정 절차입니다. 저희가 이후에도 말씀드렸는데 1월 달에 이 사업이 지금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공고가 이제 마감이 되고 나서 저희가 2월 달부터는 사전 검토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전 검토하려면은 이제 지원해주신 과제의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고 내용과 부합이 되는지 여부와 저희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NTIS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한 그 참여 제한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구비하실 수 있는 서류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확인하는 사전 검토 작업을 2월에서 3월경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3월경에는 기술 분야별 이제 서면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종 지원 대상으로 한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저희가 뽑은 다음에 그 과제들 대상으로 해서 선행 특허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서면 평가를 통해서 3배수, 5배수 정도 이제 그 과제를 선정하신 그 과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현장 조사 실시가 끝나고 나면 한 4월경에 저희가 그 기술 분야별로 발표 평가를 실시를 해서 지원 그 우선순위를 저희가 도출을 하게 됩니다. 발표 평가까지 끝나면 이제 우선순위가 도출된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5월경에 저희가 열고요. 거기서 이제 최종 지원 대상과 예산이 확정되면은 6월경에 협약을 체결을 하는 절차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그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전산 접수 부분들은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서류 접수하는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류 접수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모든 서류들을 다 전산 접수를 받고, 서류 접수 받는 부분들은 연구개발 계획서 부분만 저희가 전산과 우편, 그 방문 접수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서류 접수는 이제 저희 원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런 형태로 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고를 저희가 1월 19일 정도에 지금 저희가 공고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약 한 그 2월 25일 정도까지로 좀 예정을 하고 있고, 접수는 그 약 2주간 저희가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저희가 그 18시에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만약에 이제 초과해서 이제 접수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간혹가다 이제 불이익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가능하시면은 그 시간 내에 모두 접수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신청서 공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감점이라든지 이런 이제 증빙 서류들이 있으신데, 잘 보시면 이제 제출 방법 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다 전산 접수고요. 연구개발 계획서만 저희가 전산 접수와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이 부분은 꼭 저희 쪽에 지원을 해주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 관련된 참고 사항입니다. 예.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 계획서는 전산 접수와 이제 서류 접수를 모두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연구개발 계획서의 별첨 서식들도 모두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별첨 3과 그러니까 기업 정보 관련된 부분과 연구장비 구축계획 부분들은 해당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경우에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제출해 주시는 서류들이 미비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저희 규정에 따라서 이제 평가 대상에서 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공문이나 신청서 제출해 주실 때 이제 기관장 날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누락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실 때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증빙 서류들은 접수 마감일까지는 다 유효한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라든지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증서를 아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아마 그 발급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들이 그 발급을 받으시는 게 접수일 마감일까지 다 발급을 완료하신 상태에서 저희 쪽으로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시는 모든 연구기관들이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고에 포함되지 않는 세부 사항들은 저희 운영 규정이나 관리 지침이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산 접수할 때 좀 참고하실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산 접수하시기 전에 이제 주관 협동이나 공동으로 하시는 이제 연구 책임자분이나 위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가입을 하셔야 되고, 연구기관이 저희 그 홈페이지에 다 등록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관 연구 책임자 아이디로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접수 번호는 전사 접수를 하시는과 동시에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접수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은 접수가 완료가 되면서 접수증이 발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산 접수를 하실 때 유의하실 부분들은 그 연구개발 계획서 이제 서류로 내시는 부분들하고 전산 접수하시는 부분들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최종적으로 완성된 본을 가지고 전산 접수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마감일 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접수를 해주시다 보니까 가끔 그 시스템이 뭐 다운이 되거나 좀 오류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감일 날이 아닌 그 전에 사전에 좀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 쪽 그 과제 진행이나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제한과 지원 제외 대상인데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참여율이 초과된 이제 연구 책임자분들이나 이제 참여 연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참여가 제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여 제한이 기간이 이제 끝나지 않으신 분들이라든지 기관이 있으시면은 당연히 이제 참여가 제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책임자로 주관과 협동 연구 책임자로 4개 이상 하고 계시면은 신청 과제 포함해서 4개 이상 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규정에 따라서 제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꼭 유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저희 운영 규정 4조가 이제 참여 자격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참여 자격에 해당하시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내역사별로 신청 자격이 이제 해당되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 중견기업만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학이나 출연연에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은 저희는 그것 이제 다 재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접수 신청을 하실 때 유념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 신청하신 과제가 이제 기개발된 부분이나 기지원된 부분, 이제 중복성 여부하고도 이제 관련해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 그 세부 사업별, 세부 내역 사업별의 이제 선정 기준입니다. 아까 평가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 이제 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선정 절차에서 서면 평가와 이제 발표 평가로 이제 나눠져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서면 평가 부분, 그러니까 미래형 기술 개발 같은 경우 서면 평가 부분은 유사 정보 이제 중복성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과제가 현장 조사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업의 경영 상태라든지 사업화 능력이 실질적으로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미래형 기술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혁신도약형 연구개발 그 기술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구 목표 도전성이라든지 연구 계획 부분의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평가 항목에 집어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 개발 내용의 필요성, 뭐 목표의 명확성 등 이제 기술성 부분, 그다음에 참여 기업과의 연계성, 참여 기업의 역량 부분 과 이제 관련 있는 사업성 부분들을 서면 평가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발표 평가 부분인데요. 이 발표 평가 부분에도 유사 정보 부분, 그다음에는 항상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하신 연구비가 적정한지, 연구 내용 대비 연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과소하게 책정이 되는지,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목표의 도전성의 창의성 부분들도 여기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연구 책임자 부분의 이제 윤리 부분, 그리고 역량 부분도 이제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사업 내용이 이제 사업성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성 부분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양 중소벤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유사 중복 부분과 현장 조사 필요 여부 부분은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기술성 부분과 사업성 부분 두 가지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그다음에 기업이 얼마나 이 기술을 활용을 잘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연구 결과 여기서 그 개발된 기술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업성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발표 평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소 중복성 부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구비 적정성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기술성 부분과 사업성 부분으로 크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인데요. 유사정복 부분과 현장조사 부분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타당성, 그러니까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중요성과 이제 필요성이라든지 기술 연구 계획의 충실성, 그다음에 연구 관련 기반 기술의 권리성의 우수성 부분을 이제 평가하는 타당성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목표 달성 분야 연구 내용이 적절을 하냐, 그다음에 수행과 방법이 적절을 하냐에 대한 합리성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의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그다음에 성과 활용이 적정하냐 부분, 적절성 부분, 그다음에 이 사업도 사업화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상용화 가능성이라든지 혁신성과 차별성 부분을 평가 지표로 갖고 있는 사업성 부분 등을 이제 서면 평가 항목 부분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발표 평가 부분에 서는 크게 다시 가리게 되는데요. 해양수산 기술사업 부분 지원 사업에서 사업화 기술개발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사 중복성과 연구비 적정성, 그다음에 연구 목표 계획 타당성이라든지 방법의 합리성 부분을 평가하는 기술성 부분, 그다음에 성과 활용 적절성이라든지 활용 가능성, 확산 가능성의 사업성 부분, 그래서 발표 평가 부분 평가 항목으로 좀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융복합 제품 시장 검증 사업인데요. 유사 중복성 부분과 연구비 적정성 부분은 앞에 내용들과 동일하고요. 기술성 부분, 그다음에 사업성 부분으로 두 개 크게 40점과 60점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양산업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성과 지표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량적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그에 대한 성과 지표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목표치 부분들을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5가지의 성과 지표를 가지고 구성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거에 따른 측정 산식은 보신 바와 같고 여기에 따른 목표치들도 설정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내역사업별 민간 부담금 부담 비율인데요. 미래양이나 중소벤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운영 규정에 따른 민간 부담금 부담 비율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 있고 총 연구개발비 25%, 40%, 50%, 그다음에 현금은 10%, 13%, 15% 이 정도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민간 현물 부담 부분이 좀 높습니다. 총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40%,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50%. 대기업 같은 경우 60% 이런 형태로 민간 부담금 비율을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미래양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참여 자격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운영 규정 4조를 참고를 하시면은 이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그러니까 연구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소속된 기관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저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있는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을 신청 자격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빙 서류들을 가지고 저희가 참여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니까요. 나중에 신청을 하실 때 그런 증빙 서류들은 꼭 참고를 해서 저희 쪽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신청을 하실 때 어떻게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과제명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유사 중복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참고 자료로 좀 배포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과제명을 작성하실 때는 기존에는 되게 러프하게 돼 있다고 하면은 새로 내시는 부분들은 되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좀 쓰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신 바와 같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들을 뭐뭐 기술이라든지 뭐뭐급 작성 사례를 보시면은 심해적 500m급, 60kW급 이런 형태 단계가 이게 기초냐 응용이나 개발이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상세하게 쓰시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다음에 수산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쪽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수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과 수산물 유통 가공 기술 개발 사업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작년에 부처가 새로 이제 부활을 하면서 해양부분과 수산부분이 다시 합쳐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부분, 그러니까 해양부분에 그 실용화라든지 산업화와 관련된 지원하는 사업을 미래형 산업기술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수산부분에 실용화라든지 이쪽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산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목적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산업의 미래 사업화라든지 이제 고부가 가치를 위해서 핵심 기반 기술을 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업인의 소득 증대라든지 수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용화 산업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수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우수 연구 집단을 육성하는 것으로 수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의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역 사업이 크게 지금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신수산 비즈니스 동력 창출 경우에는 양식산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서 고부가가치 중심의 신품종이라든지 양식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수산 생물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은 식품이라든지 소재 기술 개발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산 생물에서 유래하는 이제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소재를 개발을 해서 수산 분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탄소 저감형 어구어법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선 설비라든지 어구어법 관련된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질병 제어 기술 개발 사업은 수산물 질병 관련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산물 질병 진단이라든지 질병 제어 기술 개발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연구센터 지원 사업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수산 분야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를 하고 우수 연구 집단을 육성하는 것을 내역 사업의 그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들로 신수산 그 비즈니스 동력 창출은 이제 관성어 양식 기술이라든지 참굴, 갯벌 양식이라든지 외 양식 기술들을 이제 대표 성과로 볼 수 있고요. 수산 생물 실용화 기술 같은 경우는 활 컨테이너라든지 해산물 가공품, 그다음에 해조류 화장품 등을 이제 대표적인 성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탄소 저감형 어구어법 같은 경우에는 자동 보충 가두리라든지 전기 추진 어선, 그다음에 그물 세척 시스템 등을 성과로 볼 수 있고요. 수산물 질병 제어 기술은 잔류 항생제 검사 키트라든지 이런 박테리오 신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표적인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 현황 및 계획입니다. 수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의 작년 같은 경우는 166억의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계속과 신규 과제를 포함해서 199억을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신수산 비즈니스 동력 창출 같은 경우에는 15년 예산이 68억인데 신규 예산은 지금 한 35억 정도로 지금 배정이 돼 있고요. 수산생물 실용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총 52억 중에 약 한 26억 정도, 그다음에 탄소저감형 어구어법은 13억 중에 7억 정도, 그다음에 수산질병 제어 기술은 36억 중 20억, 그다음에 수산연구센터 지원 사업은 30억 중에 10억이 지금 신규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내역 사업별로 지금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형태로 나가는 형태가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금액도 별도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수산 비즈니스 동력 창출 같은 경우는 지정공모에 20억, 자유공모에 15억. 수산생물 실용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공모에 20억, 자유공모에 약 6억. 탄소 저감형 어구어법 같은 경우에는 지정공모에 한 7억. 그다음에 수산질병 제어 기술은 그 자유공모에 20억. 그다음에 수산연구센터 지원 사업은 지정공모에 10억 해서 지정공모 한 약 52억, 그다음에 자유공모 46억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수산 비즈니스 동력 창출 관련해서 이 사업의 그 지원 계획, 그 내역사별로 지원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그 고부가 가치 중심의 신품종이라든지 양식 기술을 이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이제 중점 투자를 할 방향으로는 고부가 가치 종묘 생산이라든지 양식 기술 및 원가 절감 기술 개발로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중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투자 계획은 약 68억으로 계속 과제 33억, 그다음에 신규로 약 35억
사업으로 지금 배정이 돼 있고, 지정근모과제 같은 경우에 친환경 양식 및 에너지 제로 미래 양식 기술 개발 분야로 약 20억이 배정이 돼 있고, 자유공모로 약 15억이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수산생물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소재 개발을 지금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15년에는 이제 수산물을 이용해서 기능성 소재 및 이제 의약품 소재 쪽에 이제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산 부산물에 대한 친환경적 이용 기술 개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액은 10억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신규로 지정공모 과제 20억, 그다음에 자유공모로 약 6억 정도 되어 있는데, 지정공모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치 수산식품 및 수산물 수출 상품화 기술 개발 분야로 약 20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 저감형 어구 업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선 설비라든지 어업법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 내용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15년도 이제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연구내업의 이제 경쟁력 강화라든지 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양식 기자재, 그다음에 생력화 기술, 양식 환경 개선 및 그 제어 기술 쪽에 중점 투자할 예정입니다. 투자액은 13억을 투자할 예정이고, 지정 공모로 약 7억 정도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질병 제어 기술입니다. 수산질병 진단이라든지 질병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곳으로 이제 사업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요. 15년도에는 수산 백신 및 예방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항생제 저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수산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지원액은 약 36억 원이고요. 자유공모로 20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연구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업의 미래 사업화라든지 고부가치를 위해서 수산업에 대한 수산업 분야의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를 하고, 우수 연구 집단을 육성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수산 백신 연구센터와 천일염 연구센터 두 가지 연구센터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우수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걸로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약 30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 공모 형태로 약 10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실용과 기술개발 사업 같은 신청 자격입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그 신청 자격이고요. 저희 1번부터 7번까지에 해당하시는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또 저희 전산 접수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류 접수는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방문 접수를 해주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모든 서류들은 다 전산 접수를 하고 연구개발 계획서만 서류 접수를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약 2월 초쯤에 저희가 진행을 좀 할 예정이고요. 공고는 저희가 규정상 30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상 저희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평가 절차입니다. 3월 달에 아까 사전 검토, 그러니까 이제 접수된 과제가 공고 내용과에 부합하는지와 그다음 중복성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여러 가지 구비 서류들이 신청 자격이라든지 맞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3월에서 4월경에 기술 분야별로 발표 평가를 진행을 해서 지원 우선순위를 도출을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확정된 내용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연구비를 지급을 하고 그 과제 수행을 진행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15년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수산물 유통가공 친환경 선진화 기술 개발 및 그 시스템 구축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이제 그 수산물 유통 가공 기술 및 기자재를 개발을 하고 고부가치 수산식품 개발,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 그다음에 전통 수산식품 고품질화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5년 신규다 보니까 지금 22억이 지금 배정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부 연구 내용별로 사업 내용별로 좀 진행을 하고 지금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지금 기술 수요 조사를 이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요 기술 수요 조사가 끝나면은 기술 수요 조사에서 들어온 아이템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신규 과제에 대한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지금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계획입니다. 중점 투자 방향인데요. 수산물 유통가공 기술 및 기자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양육 선별 포장 기술이라든지 저온 유통 체계 등 그 수산물 품질 관리 및 식품 안전 관리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 전처리 기술,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 유통 가공 기자재 기술 쪽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고, 고부가 가치 수산 식품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간편 편의 수산 가공 식품 개발을 해서 상품화하는 쪽에 중점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능성 식품,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 분야는 신물질 추출을 통해서 건강 기능성 식품, 그다음에 건강 보조제,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형태의 중점 투자할 예정이고요. 전통 수산식품 고품질화 같은 경우는 천일염이라든지 젓갈 등 그 전통 수산식품을 현대인의 수요와 입맛에 맞도록 품질과 영양을 개선하는 형태의 중점 투자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금액은 22억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 연구기간은 총 전체 3년, 그 다음에 올해 1차년도 연구비는 5억 이내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유통법 제6조에 따라서 신청 자격이 좀 부여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고는 한 3월경에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기술 수요 조사 부분이라든지 그 검토 부분들이 앞단에서 좀 진행이 되고, 그게 이제 부처에서 이제 확정이 되면은 약 3월경에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가 절차는 앞서 보신 그 수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제 사업화 관련된 미래양 산업기술개발 사업이라든지 수산물 실용화 기술,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가공 기술 쪽에 대한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3번 이제 기타 사업으로 해서 부처에서 이런 사업화 말고 이제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정공모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제 신규 과제로 진행할 예정인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사업별로 지금 신규 과제들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 사업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 관련된 과제, 그다음에 이제 국가해양영토 광역 감시망 구축 과제 해서 지금 두 가지 과제가 지금 신규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요. 15년도 사업비는 종합해양과학기지군 25억, 그다음에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년까지. 공모 일정은 다 저희가 1월 달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국가해양영토 광역감시망 구축은 15년도 사업비가 약 6억 원,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15년 올해부터 18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차세대 해양관측 위성기술 개발 사업 중에는 해양 탑자체 통합 자료처리 시스템 개발의 신규로 지금 발주가 지금 될 예정이고, 15년 사업비는 5억. 이고 그다음에 총 사업 기간은 15년부터 19년까지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과 국제 연구는 자유공모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업비가 1억이고 약 2년간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미래해양 자원기술개발 사업은 해양 심층수 응용 신산업 기술개발 사업 과제가 지금 15년 신규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 15년 사업비로는 5억, 그다음에 총 사업 기간은 15년부터 17년까지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 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이 좀 많은데요. 신규 과제가 지금 4개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0피트급 해양 대형 요트 설계 건조 기술 개발 및 시제선 건조 사업으로 약 10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 총 연구 기간은 15년부터 19년. 그다음에 분산형 수중 관측 제어망 개발이 15년 사업비 약 8억.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실현부터 2021년.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 이동체 통합 운용 체계 개발이 15년 사업비 8억에 사업 기간 15년부터 20년.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 관련된 과제가 15년 사업비가 10억, 그다음에 총 사업 기간이 15년부터 19년으로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생명공학 기술 개발은 두 가지 지금 신규 과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양 융복합 바이오닉스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고, 그다음에 해양 미세조류 크로로필 활용 기술 개발 두 가지 사업이 두 가지 과제가 지금 15년 신규 과제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환경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과제가 지금 신규로 나갈 예정이고요. 위험 위해 생물 해양 유출 사고 신속 대응 기술 개발 및 대응 체계 구축, 그다음에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 대응 기술 개발 두 가지 과제가 지금 신규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 안전 및 해양 교통 시설 기술 개발 사업에는 다목적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 기준국 기술 개발, 그다음에 IMO의 주요 협약 등을 대응하기 위한 단기 실용화 기술로 이 부분은 이제 자유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두 가지 과제가 지금 15년 신규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내용에 대한 이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종합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 연구 부분입니다. 총 연구기간 6년에 총 연구개발비는 200억, 그다음에 올해 연구비는 25억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연구 목표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가고초라든지 이호도에 지금 해양과학기지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해양과학기지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양 자료라든지 기상 관측 자료들을 이제 생산을 해서 관련 연구를 통해 가지고 지구 환경 변화라든지 연안 재해 등 이제 해양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과학적인 성과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종합 연구 내용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양 관측에 대한 특성화 연구라든지 이제 국내외 국제 협력 부분, 그러니까 대외 지원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부분을 연구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해양 영토 광역 감시원 구축은 총 연구기간 4년에 총 연구비가 280억, 그다음에 올해 15년도에는 5.8억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불법 선박이라든지 유료오염 적조 등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3차원 통합 해양 감시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하는 걸 연구 목표로 하고 있고, 4개 분야에 대한 감시 기반을 구축을 하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 택배제 통합 자료 처리 시스템 개발은 총 연구기간 5년에 연구개발비 225억, 그다음에 올해 연구비 배정된 게 5억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천리안 위성 후속 위성으로 지금 위성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성 정지궤도 이제 복합 위성에 올라갈 해양 택배체에서 이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위성 자료들을 60분 이내에 완료하는 그런 통합 자료 시스템 개발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 침치수 응용 신산업 기술 개발입니다. 연구기간 총 3년에, 그다음에 연구비는 60억, 총 연구비가 60억이고요. 5년 2015년에는 5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 자원을 이제 식품 분야라든지 환경, 바이오, 웰빙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이제 고부가치 응용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저희 해양 분야의 신산업을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 산업에 다양하게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배트급 대형 요트 설계 건조 기술 개발 및 시제품 건조 과제입니다. 총 연구 기간은 이제 5년이고요. 210억 원이 총 연구비로 배정이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은 1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규 성장 동력들이 이제 필요한 이제 중소형 이제 조선사 나 이제 기자재 업체들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1000피트급 대형 요트에 대한 설계 기술, 건조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에 대한 시제성까지 이제 건조하는 걸 연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산형 수중 관측 제어망 개발입니다. 총 연구 기간 7년이고요. 총 연구 개발비가 260억 원이 배정이 되고, 당해는 2015년도에는 7.5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수중에서 관측을 할 수 있는 수중 기지국을 이제 기반으로 분산형 관측 제어망을 개발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이동체 통합 운용 체계 개발입니다. 총 연구기간은 6년이고요. 총 연구개발비는 42억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2015년에는 8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해상에서 무인선 등의 이제 활용이 이제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기술이라든지 활용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이에 대한 시연을 해서 검증하는 부분까지 연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 운영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입니다. 지금 연구기간은 총 5년이고요. 273억 원이 지금 총 연구 개발비로 배정이 되어 있고 2015년에는 1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프로토 오버 및 이제 복수 크레인 설치에 대한 이제 설계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상부 구조물 플로팅 오버 설치, 설계 핵심 기술 개발이라든지 복수 크레인 운영 설치, 설계 핵심 기술 등을 그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 융복함 바이오닉스 상용화 기술 개발입니다. 총 연구 기간이 5년이고요. 총 연구 개발비 250억. 그다음에 당연연도 2015년도 연구 개발비는 15억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 생물 유래 이제 광반응성, 생리 활성 및 생리 적합성 천연 소재들을 의 생명과학 기술에 융합해서 생체 진단 기술이라든지 치료를 위한 해양 융복합 바이오닉스 소재들에 대한 상용화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 미세조류 크로로필 활용 기술 개발입니다. 총 연구 기간은 5년이고요. 총 연구 개발비는 50억, 그다음에 15년 올해에는 5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미세조류에서 색소 물질들을 추출을 해서 이에 대한 그 소재라든지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위험 유해 물질 해양 유출 사고 신속 대응 기술 개발 및 대응 체계 구축 과제입니다. 총 연구 기간이 5년, 그다음에 총 연구 개발비가 215억, 그다음에 올해는 14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 유해 물질 유출 사고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들을 구축하는 종합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해양 미세조류 플라스틱 오염 대응 기술 개발입니다. 총 연구 기간이 6억이고요. 총 연구 기간이 6년이고 총 연구 개발비가 90억.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5억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서 미세 플라스틱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유해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규명하는 걸 연구 목표로 하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이제 정성적, 정량적 평가 기술,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 유해성 평가 등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위성항법 보정 시스템 기준국 기술 개발입니다. 총 연구 기간 3년에 총 연구 개발비는 68억, 올해는 11억, 약 11억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AFB1 성능을 만족하는 다목적 위성항법 보정 시스템 기준국 사이트를 선정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요. 그에 따른 기준국을 설정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국에 대한 사이트 조사 선정 기술과 설계, 제작, 설치, 그에 따른 이제 검증 기술, 그다음에 운영과 유지 보수를 하는 기술을 개발을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각 사업별로 저희 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미래양 산업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저희 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수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산연구관리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관련된 기타 과제들, 신규로 추진하는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 명칭들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좀 더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상세 내용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담당하고 있는 각 실로 저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15년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산업화센터를 맡고 있는 박진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해양수산 R&D의 어떤 기술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인데요. 산업화센터가 하는 업무가 지금 기술 사업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시켜 나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산업화센터 같은 경우는 연구 성과의 활용 그리고 확산, 더 나아가 기술 이전 그리고 사업화 그리고 산업화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화센터가 하고 있는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도입하고자 하는 또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 인증 부분인데요. 녹색 인증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1월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실시가 됐는데요. 4월부터 해서 8개 부처가 공동으로 합동 고시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담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고요. 녹색인증 사무국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포함을 해서 8개 부처에 11개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키아트 쪽에 먼저 그 홈페이지 상으로 들어가서 사무국에서 저기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그 지원을 하실 때 나는 이제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쪽에서 평가를 받고 싶다. 아니면 뭐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받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선택을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키아트 쪽에서 해당되는 그 기술을 평가해 줄 수 있는 평가기관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에서는 그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인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추천을 하게 되면 키아트 쪽에서 그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증 확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인증을 서를 이제 발급을 해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녹색 인증 대상은 녹색 기술 그리고 녹색 사업, 녹색 전문 기업, 그다음 녹색 기술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4,500건 정도 신청을 해서 한 2,500건 정도가 아마 인증을 지금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달라진 부분은 녹색 전문 기업이 예전에는 그 직전 연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30%였는데 20%로 조금 낮춰진 부분, 즉 완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인증의 그 주요 혜택으로는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5개 분야 34개 지원 혜택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포털 사이트에 녹색 인증만 치시면 그거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실 수 있을 걸로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한 어떤 지원 혜택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5개 분야가 이제 주로 융자 해주는 부분하고 사업화 촉진 부분, 그리고 팔로 마케팅 지원 부분, 그리고 기술 사업화 기반 조성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라든지 기타 지원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해양수산 분야도 드디어 신기술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참 그 지역순회 간담회라든지 어떤 기업 간담회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수요들은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드디어 저희가 작년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을 만들어서 정부 입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에 11월 달에 상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이게 저기 발효가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도 해양수산 분야의 신기술 인증 제도를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12월 달에 사실은 시범적으로 공고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시범 사업을 지금 공고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기 관심 있는 부분들 기업이 있으시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1차, 2차, 3차의 그 평가가 있는데요.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1차, 2차, 3차를 다 통과를 하신 다음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 시범 사업을 하셨던 기업에 대해서는 3차 이제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1, 2차는 면제를 해주고요. 3차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기술 인증 기술 분류는 일단 5개 대분류 그리고 15개의 중분류로 지금 나눠서 저희가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인증 절차는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고를 하고 접수,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30일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차 그 서류 면접 심사, 그다음에 현장 확인
심사가 2차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종합 심사가 3차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증서가 이제 발급이 되고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 금융 지원을 위한 기술 평가 부분을 저희가 또 새롭게 도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수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가 이제 새롭게 부활이 되면서 수산 부분에 있는 수산 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발전 기금에 한 40억 정도를 올해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술력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술력 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술이라고 판명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수협 중앙회를 통해서 저희가 저리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즉 기술 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단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해양 분야 쪽은 아직은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수산 분야만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국토해양부 시절에는 국토해양기술대전이 있었고, 이제 해양수산부가 되면서 해양수산기술대전을 작년에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23일부터 25일까지 해서 3일간 여수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메인 행사로서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기술 이전 설명회를 보통 한 7개, 8개의 기술들을 가지고 기술 출시를 해서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28개의 특허 기술들을 기술별로 분류를 하고 또 가격대별로 분류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 나눔도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한 30건 정도. 그리고 뭐 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1000만 원 뭐 이하, 이렇게 가격대별로 나눠서 정말 지금 장롱 속에 좀 갇혀져 있는 그런 특허들도 많이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도 저희가 한 8월쯤에 지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때는 그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도 같이 병행을 시킬 계획이고요. 그다음 기술 금융도 같이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저희가 리더십 아카데미 지금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를 지금 현재 5회 지금 매년 지금 5번 지금 진행을 시켰는데요. 한 150명 정도 지금 교육생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 분야의 주로 이제 CEO 분들하고 그다음 CTO 분들, 그리고 기업 지원 기관에 있는 관계자분들, 그리고 해양수산부 공무원분들도 같이 모셔서 정말 오피니언 리더들이 갖춰야 될 어떤 그런 자질부터 시작을 해서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육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이고요. 또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협력 사업들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R&D 사업도 같이 공동으로 산산협력으로 해서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선박운항 최저가 시스템 관련된 어떤 기술 협력들도 나름대로 이제 해서 좋은 성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해양산업 비즈니스 포럼인데요. 이거는 벌써 지금 6회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관 모든 해양수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한 해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 아니면 해양산업의 어떤 활성화, 아니면 육성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들을 매년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좀 많은 관심과 참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산업화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킴스티에서 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술사업화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전부터 와 계신 분들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끝이 났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고 뭐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서면이나 메일로 답변 드려도 되니까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면 제가 그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설명하신 것 중에서 100피트급 요트 개발을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메가요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의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아까 말씀드린 100피트급 요트 관련된 게 지금 말씀하셨던 메가요트와 동일한 과제입니다. 그 과제가요. 예, 지금 이제 RFP 도출 과정에서 명칭을 좀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명칭이 좀 변경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많이 지루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따로 질문이 없으신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 저희 이제 담당 부서나 이런 쪽 내용들 연락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사항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요. 아까 계속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설문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작성하셨으면 나가시면서 아까 처음에 자료 배포 받으신 쪽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관리하는 데 마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